안녕하세요, 리카르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구독자님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Q&A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 일단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저가 완벽주의자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가 하고 싶은 말을 카메라에 다 하기 전까지는 저가 영상을 못 끝내거든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지금 오전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까지 13시간 동안 지금 이거 Q&A 영상 찍고 지우고 지금 13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일단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모든 댓글에 대한 답변은 어렵지만 가장 많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크게는 14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모든 댓글들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죠. 첫 번째 댓글, 첫 번째 질문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여행을 시작한 계기, 여행에서 크게 배운 점, 마인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은 추려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정말 5시간이면 5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은 유튜브 Q&A 영상이 아니더라도 따로 유튜브에 올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했듯이 5시간이면 5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세 질문으로만 저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여행을 시작한 계기, 여행에서 크게 배운 점, 마인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에 들어가면 책을 쓸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리카르도에 대한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즉 한국에 돌아가서 책을 출판을 하게 되면은 커뮤니티에다가 링크랑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주소에 들어가셔서 책을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0살 때부터 해가지고 한국 나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저는 축구라는 운동을 약 10년 동안 했습니다. 다 아시죠? 운동부들 학교를 잘 안 가고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똑같았어요. 일반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저희는 매일 학교를 간 주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학교를 갔다고 하더라도 항상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숙소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항상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하고 학교에 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피곤해서 항상 학교에 가서 잠만 잤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아닌 이상 저희는 연필이라는 걸 잡아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점이 운동을 그만뒀을 때 직업적으로 선택할 길이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깝죠. 그리고 저도 20살 때 운동을 그만두고 그런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운동을 그만두고 저는 약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개처럼 클럽에서 죽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왜냐? 어렸을 때 항상 머리 밀어왔고 연애해본 적 없었고, 술이나 뭐 담배 같은 거는 당연히 해본 적도 없었고, 10대 20대 부모 사랑들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시기에 저희는 항상 축구부 숙소 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해왔고, 감독님 코치님 눈치를 보고 선배 눈치 보고 기합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제한적인 삶을 살았고, 말하자면 불쌍한 삶을 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축구를 접고 노는 데에 있어서 부모님이 한 달 동안 저를 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부모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리카르도 한번 외국에 나가서 영어 배워볼래? 저는 그 질문에 뭐 엄마 아빠 알아서 해 라고 답했고, 약간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가 저 손잡고 서울 강남에 있는 어학원을 이렇게 데려가게 됩니다. 어학원 상담을 좀 받아봤어요. 필리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를 7개 영어권 국가를 추천을 해줬고, 거기서도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한국인들도 많고 한국이랑 가격도 가장 가깝고 영어를 단기간에 가장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라고 하면서 저를 거의 필리핀으로 보내는 쪽으로 대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의외로 아빠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지금 너는 필리핀 언어를 배우러 가는 것보다도 너가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고 너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거,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어학연수를 보내는 거지
가서 영어 공부를 하라고 어학연수를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필리핀을 말고 저를 캐나다로 보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캐나다 하면은 밴쿠버 하나밖에 몰랐어요. 캐나다가 영어를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날짜로 기점으로 해서 약 한 달 뒤에 캐나다 토론토로 넘어가는 비행기를 끊게 됩니다. 저는 그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집 앞에 있는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씩.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고 연필 잡아본 적도 없었으며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었던 적도 없었는데 하루에 1시간씩 한국어 공부도 아닌 영어 공부를 하자니 당연히 못하죠. 존나 힘들죠. 정말 수업이 시작하고 10분 있다가 선생님한테 화장실 간다 구라치고 편의점 가서 담배 산 다음에 담배 피면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두 번은 저가 1시간 수업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도망쳤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가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놓은 데 있어서 변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캐나다 토론토로 넘어갑니다. 캐나다 토론토로 넘어갔을 때 처음에 굉장히 설렜어요. 왜냐면 처음 외국인을 만나보는 거고 외국인들이랑 대화하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외국인 친구를 또 사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설렘 마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뭐 당연히 어떠겠어요. Hey,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Oh, I'm Korean. What's your name? I'm fine. And you?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답은 못했고 친구들이랑 대화하려면은 항상 듣고 너 방금 뭐라 했어? 네, 이렇게 번역기가 없이는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못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먼저 안 다가가니까 어차피 또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원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군대가 있고 한국 남자들 연령대를 보면은 보통 20살에서 30살 가까이 됩니다. 어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리고 한국 누나들도 똑같아요. 저는 또 그때 당시 만 18세에 한국 나이 20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 취급하고 당연히 안 놀아주죠. 그래서 저는 영어 배우러 갔는데 캐나다 헬스장에서 헬스만 했어요. 그때부터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30분씩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은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해 안 되시죠. 하지만 저는 뭐 하루에 30분 진짜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루에 30분씩 하루도 빠르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돼서부터는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영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다시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외국인 친구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한국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한 7개월 동안 또 다시 놀았어요. 할 게 없으니까. 놀다가 또 어느 순간 부모님이 어학연수 이렇게 제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간다고 하고 한국에서 몰타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약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는 싫어가지고 다시 부모님한테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몰타가 아닌 영국으로 또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가게 되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캐나다 6개월, 몰타 3개월, 영국 3개월 있는 동안에 정말로 거기서 많은 걸 배웠고 저가 지금 설명을 해야 하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여행에서 크게 배운 점과 마인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여행 전에 다 바뀌었습니다. 말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책을 쓸 거고 정말 리카르도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와 여행을 시작한 이유 여행에서 크게 배운 점, 마인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리카르도 책을 한번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몇 개 국어 회화 가능하신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영어를 얼마나 배웠는지 영상에도 이런 댓글이 좀 있었어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실력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뭐 한국어 당연히 하고요. 영어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는 약간 저는 그냥 0.5개 국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잘하는 건 아니고 절대로. 그리고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못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베이비랑 미들스쿨 스튜던트 그냥 중학교 사이 레벨 딱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는 뭐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스페인어에 알고 있는 단어들을 몇 개 끼워서 이렇게 포르투갈어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지 포르투갈어는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말씀해드렸다시피 캐나다 토론토 6개월, 몰타 3개월, 영국 3개월 이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클럽에서 애들이랑 말하면서 배운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교 출석률도 저는 80%가 안 돼서 졸업장도 못 받았습니다. 그 어학원 내에서 주는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몰타, 영국, 캐나다 합쳐서 아마 67%가 그럴 거예요. 70%. 각 반에서 항상 꼴등이었어요, 저 출석률. 하지만 저는 남들에 비해서 정말로 영어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사람들은 공부라고 하면은 앉아서 책 그리고 연필을 잡고 뭘 써야지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축구랑 비유를 한번 할게요. 축구 선수가 11대 11 경기를 하면 90분 동안 약 22명의 선수가 공을 몇 분 동안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 선수당 많으면 4분, 보통 2분에서 3분 동안 공을 잡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똑같아요. 90분 동안 이렇게 영어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10명의 학생들이 90분 동안 몇 분 동안 말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80분 동안 말하고 나머지 10명 학생들은 말 길어야 3분, 그리고 보통 2분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도서관 가서 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하루 동안 영어로 딱 2분 말한 거예요. 하지만 학교를 째고 클럽에 가서 클럽에 5시간 동안 있으면 5시간 동안 한국어를 쓰면은 클럽에서 노는 거고, 5시간 동안 클럽에서 영어를 쓰면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놀면은 5시간 동안 영어를 배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상 학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연필, 펜 잡고 공부를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하지만 맨날 클럽 가서 이렇게 또 먹고 논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또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는데도 정말로 학교 출석률 100%, 98% 찍은 애들보다 영어 정말로 빨리 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여행 경비 마련. 여행 경비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여행 경비 마련에 대해서는 이것도 얘기하자면 좀 긴데, 캐나다 6개월, 영국 3개월, 그리고 몰타 3개월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남으면서 1년 동안 또 다시 뭐 하는지, 또 클럽에 죽치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빠니보틀이랑 곽튜브 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세계여행을 이렇게 계획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엄마 아빠한테 당연히 세계여행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뭐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일해본 적도 없었고 다 부모님이 지원을 해줬고 다 먹고 놀다 왔는데 너도 일 좀 해라 이런 소리를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소리를 당연히 들었고, 세계여행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7개월 동안 탕화차, 물류, 치킨집, 고깃집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약 11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엄마 아빠한테 선포를 하죠. 나 2주 후에 멕시코 시티 갈 거니까 건들지 마. 부모님은 당연히 뭐라 하죠. 돈은 어디 있는데? 나 1100만 원 있는데? 그럼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고집 센 거 아시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100만 원 모은 거 주면은 엄마 아빠 카드 주겠다 해가지고 저 1100만 원 모은 거 부모님한테 주고 부모님 카드 받아가지고 지금 여행 중이고, 그리고 그 전에 한국에 떠나기 전에 여행 경비는 하루에 5만 원씩 계획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행을 막상 하다 보니까 하루에 5만 원씩이면 30 곱하면 150만 원이죠, 한 달에. 하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까 15개월 동안 지금 여행을 하는데 150만 원 썼던 달 딱 한 번 있습니다. 나머지 14개월은 다 150만 원 이상씩 썼고. 하지만 약간 이거는 부모님한테 좀 미안하고 철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여행 그리고 경험만큼 도움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150만 원을 한 달 동안 쓰면서 뭐 구찌, 프라다 이런 명품을 사고 좋은 식당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호텔 가서 좋은 곳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경험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다 피가 살이 돼서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리카르도의 가장 광팬은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찍으면서 여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인생이나 목표의 꿈. 일단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꿈은 없어도 목표는 많아요. 대표적인 목표를 말하자면은 4개 국어에서 5개 국어, 저 영어 실력만큼 하는 거고요.
지내다 보면은 목표랑 꿈은 뭐 저절로 생기긴 마련이고. 그 다음 많았던 댓글, 리카르도 나이 물어보는데 I was born in 2000, 인터내셔널 에이지로는 22고 한국 나이로는 24살입니다. 그리고 군대 물어보시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캐나다, 몰타, 영국에 1년 동안 있었고 지금 여행을 15개월 하는데, 네, 군대 갈 시간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군대는 안 갔다 왔죠. 그리고 군대를 언제 가시냐는 댓글들도 많았는데, 네, 한국 6월 중순에 들어가고 6월 말에 군대 갑니다. 그리고 브라질 빌딩이요, 댓글 진짜 많았어요. 이 영상이 그리고 또 조회수도 괜찮게 잘 터져가지고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 영상이 이렇게 잘 될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브라질 빌딩녀에 대한 영상은 따로 찍진 않았는데 그날 바로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2일, 저는 약 4주 있다가 다시 브라질로 넘어가는데, 정말로 그 빌딩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친구한테 한번 다시 연락해가지고, 뭐 친구니까 뭐 밥 한 끼 먹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 머리 언제 자르는지 계속 옛날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았고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저 자신을 꾸며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는 운동을 그만두고 회색깔, 노란색깔, 검은색깔, 그리고 파마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양아치처럼. 그리고 캐나다, 영국, 몰타를 갔는데 당연히 미용실 가면 다 블루컬러 머리를 잘라 놓더라고요. 저는 머리에 굉장히 예민한데 머리를 진짜 2만원, 3만원 주고 잘랐는데도 블루클럽 2, 3천원 머리로 잘라버리니까 저는 거기서 굉장히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딱 정했어요. 난 어차피 외국이 좋고 한국에 잘 안 들어갈 거니까 그냥 앞으로 머리 자르지 말자 라는 생각에 지금 약 30개월 동안 기르고 있습니다. 머리 마지막으로 잘랐던 게 아마 2020년인가? 201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마지막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머리를 언제 자를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리카르도 6월에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당연히 머리 잘라야 되죠. 삭발해야 되죠. 하지만 구독자 5만 되면은 구독자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스타일로 머리를 자를 거고, 구독자 10만이 되면은 진짜 삭발할게요. 그 다음 댓글, 한국은 안 그리운지, 엄마, 아빠, 가족, 친구 한식은 그리워도 한국은 아직은 안 그립습니다. 왜냐면 2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 어차피 군대를 가면 2년 동안은 닥치고 한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그 생각을 하면은 끔찍하고 아직 한국은 그립진 않습니다. 헤드셋은 왜 착용하는지, 일단 리카르도 성격상 약간 화가 좀 많아요. 그렇다고 저가 막 계속 지랄하고 다니는 성격은 아닌데, 저는 웃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남들이랑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가 피로를 굉장히 빨리 느끼는데, 피로해지면은 짜증을 좀 잘 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다가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들을 할 때는 말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에 잡아놓고 카메라를 켜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미 여행 특성상 길거리에서 말을 엄청나게 걸어요. 야, 치노 그러고 야야야 이거 사 이러는데, 전 그럴 때마다 굉장히 화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화 안 내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하고 싶은 말을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을 때는 항상 헤드셋을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헤드셋 정보를 좀 많이 물어보는데, 저 이거 헤드셋 정보 잘 몰라요. 제가 브라질에서 휴대폰 2대 털렸거든요. 2대 털리면 브라질에서 휴대폰 아이폰을 하나 샀는데, 어차피 휴대폰 졸라게 비싼 거 5만원, 6만원 이렇게 긁어도 티 안 날 것 같아서 질러봤습니다. JBL. 그리고 동네 댓글, 동네 댓글이요. 이거 일부러 하느냐고, 관심 끄냐고, 동아이라고 적냐, 이런 댓글 좀 있었는데 좀 쪽팔리지만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동아이라고 적었던 거지, 관심 끌고 그러려고 적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저 이거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도 항상 이거 네이버 켜가지고 맞춤법 검사기 이거 갖다 놓고 합니다. 근데 맞춤법 검사기에서 얘네가 동아이라고 한 거예요. 동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MBTI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진 않았는데 있었어요. MBTI 방금 이거 유튜브 영상 키기 전에 했거든요. ESTP? 사업가래요, 사업가.
네, 저는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 성격 딱 어떤 회사에서 1,000만 원 준다 해도 전 직장 못 다녀요. 그리고 또 이런 댓글들도 또 있더라고요. 축구는 한국에서 배웠는지. 전 19년 동안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를 안 했고 한국에서 마라톤 했습니다. 축구부에서. 한국 축구부는 축구를 안 하고 마라톤 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마라톤 했어요. 키가 몇인가요? 키 180. 사실 181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정확히는 180이에요. 아, 그리고 그 아마존 댓글에도 그 영상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마존 쇼츠 영상이 조회수가 170만이 터지면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지, 근데 그 아마존 안에서 밥을 먹는 거, 그거 음식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 강물을 써가지고 음식을 한 게 아니라 아마존 배가 출발하기 전에 3, 4일치 음식을 미리 다 실어 놓고 거기 안에서 밥을 나눠줍니다. 데펴가지고. 샤워나 이빨은 정말로 아마존 물로 닦고 씻었는데 먹는 물이랑 음식 같은 경우는 아마존 물로 하진 않았어요. 아마존 물로 어떻게 해요 솔직히. 그러면은 여기서 유튜브 Q&A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리카르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또 유튜브 라이브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유튜브 라이브 정말 켜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안 켰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유튜브 Q&A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요.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면은 당연히 Q&A를 안 했기 때문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고, 일주일 안으로 한번 유튜브 라이브 영상 방송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말이 너무